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일반전표 입력 연습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죠. 일단 저는 2025년 3월 7일자 버전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연도 중간에 개정이 돼서 프로그램이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요. 여기 최신 버전입니다가 깜빡깜빡거리면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모양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뀔 수는 있어도요. 문제 풀이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니까 이거는 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버전으로 혹시 그 프로그램 버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가 3월 7일자 버전으로 해드린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연습 문제, 일반 전표 입력 연습 문제 1번 259쪽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프로그램에서 회사 코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경인전자입니다. 5001. 이거를 클릭하셔서 찾으셔도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5001 회사 코드가 있으니까 5001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연습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일단 메뉴부터 열어봐야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날짜를 보실 때 요거는 항상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 백업 데이터를 그냥 하나만 줘요. 다른 회사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전산 세무 1급으로 가면 회사 코드가 2개긴 해요. 근데 세무 2급까지는 회사 코드 하나로 여러분 시험 보시게 될 건데요. 항상 근데 이제 결국은 업무를 나중에 하셔야 되니까 위에 이 메뉴 보는 거를 조금 습관을 들여 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은 주식회사 경인전자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하는 내용이고, 부가가치세 인사, 우리 원천징수 인사급여 전부 다 2025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기수를 돌리고 싶을 때는요, 원래는 자, 메뉴에 이 기수를 바꿔가지고 처리를 해요. 실무에서 이 기수 바꿔가지고 뭐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고 싶다 그럼 기수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걸 쓰긴 쓰는데 시험 때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이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과 중요한 항상 평상시에 점검해야 될 사항은 알고 계셔야 돼서 말씀드렸어요. 위에 기수, 날짜 같은 거 보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시험 때는 그냥 입력하면 된다. 자, 문제 1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실 거라서 화면에 교재도 띄우고 프로그램도 띄우면 조금 보기가 좀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프로그램만 띄우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교재 여러분 펼쳐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되고, 자, 경인정자의 거래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월 25일 전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의 내역을 조회하여, 일단 날짜 0225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0225 이렇게 숫자로 그냥 0225 입력해 버리시면 되고, 그러면 구분에 보시면 클릭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밑에 구분 코드가 출금 전표로 할 거냐, 입금 전표로 할 거냐, 차변 전표 쓸 거냐, 대변 전표 쓸 거냐,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거 좀 결차 결대라고 제가 읽는데, 결차 결대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동 입력될 때 쓰는 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입력하실 때는 1번, 2번, 3번, 4번 코드를 쓰시는 거고요. 시험 때는 직접 입력하는 분께는 다 3번, 4번 코드나 1번, 2번.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으로 제대로 연습하시려면 차변 대변 코드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차변 대변을 제대로 연습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내역을 조회하래요. 그럼 이제 메뉴 내려놓고 조회해야죠. 자, 우리 회계관리 메뉴 탭에 아래쪽에 정기분 재무제표가 있고 거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주셔야죠. 자, 열었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결산 확정일인 2월 25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원래 실무에서는 원천징수를 조금 고려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는 무시하기로 한다. 자, 그럼 보시면 미처분 잉여금이 요만큼이 있고요.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거는 기억하세요. 로마자 2번 아니면 로마자 3번입니다. 회계 기간 중에 이렇게 평상시에 회계 처리하실 때는요. 로마자 2번 이의백이라는 게 있고 로마자 3번 처분액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익은 뭐냐?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1,0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1,000만 원이 부족해요. 800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적립금에 이제 다른 데 적립금에 넣어놨던 걸 끄집어내서 이익잉여금을 늘려주는 거라서 이건 잉여금을 늘려주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렇게 1번에 1번처럼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을 입력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로마자 3번이에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을 봤더니 숫자를 보셔야죠. 이익준비금으로 100만 원을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으로 전체 총 토탈 3천인데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 1,000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만 원. 요렇게 100만 원과 이 3천은 합계 금액이에요. 100만 원과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만 원. 우리가 회계 이론에서 열심히 배우기를 현금 배당을 하면 이제 배당 결의일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를 잡고 주식 배당을 하면 배당 결의일에 우리 자본 조정 항목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잡는다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은 실기가 더 쉬워요. 전표 입력할 때는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준비금 적립할 거고요. 그러니까 증가시킬 거고 미지급 배당금 증가시킬 거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증가시켰다가 나중에 가서 실제로 현금 배당 줄 때 미지급 배당금 없앨 거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배당에 대한 주식 발행할 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자, 처분을 하면 여러분 뭐 처분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드는이 아니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로 뒤져보세요. 계정 과목 적요 등록을 가셔가지고 이익잉여금이 어느 코드인가? 여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딱 보니까 이 5개가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자본을 지금 줄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에서 자본은 등호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변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적으시는 거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적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보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평상시 분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자, 2월 25일자로 열어서 자산이고요. 자, 자산. 그 다음에 쭉 가셔서 부채 있고요. 부채 있고 자본에 이익잉여금이 있으니까 처분하겠죠. 그럼 보세요. 이익잉여금이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을 줄일 거예요. 이익준비금 말고 2월 지금 이익잉여금에 있는 코드가 이거 2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거다 그러면 코드는 2월 이익잉여금이고 코드를 모르겠다 그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375 코드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외워놓는 게 더 좋긴 한데 자,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 지금 대변 잔액이니까 없앨 때는 어느 쪽으로 없앤다? 차변으로 없앤다. 그러면 자, 차변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 이익잉여금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이익 너무 많으니까 2월 이익잉여금 아니면 이익잉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익잉 세 글자까지 치셔도 돼요. 2월 이익잉여금 맞죠? 셋 중에 고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2월 이익잉여금 없애는 건 거래처 코드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 커서 멈춰놓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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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그 다음에 차변에 토탈 금액 얼마였어요? 아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준비금 합해서 3,100만 원이었죠? 자, 31 해갖고 플러스 누르시면 3,100만 원. 요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을 써서 3,100만 원을 줄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차변에 들어갔으면 대변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익준비금. 자, 제가 잊어버렸어요. 금액이 얼마였죠? 이익준비금.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100만원, 미지급 배당금 1,000만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만원. 이거 요렇게 저처럼 띄워가면서 다시 검산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시험지에 적어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이익준
까지 하시면 돼요. 세 글자 적으셔도 되고요. 끝까지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자, 이익준비금 하면 확인 눌러버리시면 되고요. 엔터. 이건 거래처 코드 적용 필요 없죠. 금액 1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자, 다시 여러분 대차 차익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원래 수익이 대변에 생기죠. 그래서 대변 잔액이 대변에 추가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4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복사가 돼요. 됐죠? 이렇게 엔터를 치면 복사가 됩니다. 볼까요? 이거 엔터 쳐볼까요? 엔터. 이렇게 하면 복사가 돼버리는데 이건 쓰면 안 되죠. 자, 우리 미지급 배당금이 밑에 이렇게 해놓고 화살표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미지급 배당금. 아니면 커서로 하셔도 상관없고. 미지급 배당금이 현금 배당 얼마였죠? 20 플러스 플러스. 원래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어도 현금 배당이 1,000만 원이면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 금액의 10%만큼 적립하는 겁니다. 요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럼 또 역시 대변 엔터 치시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렇게 있죠. 그래서 2,000. 대차를 자꾸 맞춰줘요, 숫자를. 그러면 엔터를 치는 순간 분계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숫자에 클릭하고 밑에 분계를 볼게요. 2월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3,100 잡혔다는 얘기고요. 이익준비금,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각각 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대변에 이렇게 분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밑에 검산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되셨죠? 하시고 그 다음 분계가 만약에 같은 날짜로 들어가면 여기 지금 번호가 7번인데 여러분 연습하시다가 이게 번호가 7번이어도 되고 1번이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4개의 분계가 지금 클릭을 하는 순간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죠. 이거는 이 번호는 그 대차가 맞을 때까지 차변 대변 금액이 합계가 일치해가지고 분계가 완성이 될 때까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요거를 똑같은 번호를 부여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 전표 번호가 같으면 묶이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고 혹시 좀 실수해가지고 여기 번호 수정을 누르면 얘가 고쳐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위에 거 3개가 묶여있고 아래 거 하나가 따로 묶여있죠. 네, 이렇게 혹시 실수로 했다 그럼 번호 수정 다시 누르셔서 위에 거랑 똑같은 날짜, 똑같은 숫자, 여기 7 숫자, 번호 수정 다시 누르셔가지고요. 7 하시고 엔터. 하면 다시 아까처럼 묶였고 번호 수정 열린 상태에서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이 안 되는 상태로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하시면 2월 25일자 1번 문제 풀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장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장은 여기 날짜 클릭 어차피 입력해야 되니까 2번 입력해야 되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나오거나 얘를 닫으면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됐나 볼까요? 일반전표 다시 열어가지고 0225 입력돼 있죠. 됐죠?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2월 26일이니까 굳이 앞에서부터 다시 하지 마시고 여기다 클릭해서 26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공정가액이 23만 원인 공채를 30만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다. 여러분 일단 30만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현금이 나갔죠. 그러면 차변 대변 쓰세요. 현금의 감소 대변에 현금 쓴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시고요. 현금이라고 쓰시고 금액 300 플러스 30만 원 되셨죠? 그럼 들어갈 건 차변밖에 없어요. 그럼 차변 입력하시고 차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는데 공급가액이 23만 원인 공채를 30만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고 이 공채는 유형자산인 건물의 취득 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것으로서 현행회계상 단기매매증권, 그럼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코드는 하나니까 107번 코드만 쓰시면 되는데요. 다만 숫자를 얘가 공정가액이 시가거든요. 공정가액이 23만 원이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23만 원까지밖에 단기매매증권 처리를 못해요. 그럼 도대체 7만 원은 왜 더 줬냐? 자, 문제에서 이 공채는 유형자산인 건물의 취득 시 법령에 따라 매입했다. 건물 취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유가증권을 매입하면서 원래 23만 원만 주면 되는데 7만 원 더 줬다. 그러면 그 7만 원은 뭐의 취득원가죠? 네, 건물의 취득원가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엔터 쳐서 차변. 왜냐면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에 건물의 취득원가이다 해서 엔터 치면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현금 검산하셔야 돼요. 현금, 단기매매증권, 건물 이
일단 채권 채무는 없죠. 그러면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을 때에는 채권 채무 아니면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가 없으니까 코드는 없어도 됩니다. 자, 분계 이렇게 하시면 2월 26일 분계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하시고요. 자, 3번은 4월 10일 클릭하시고 0410 하시면 돼요. 자, 문제 읽어보세요. 회사는 정기의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했어요. 자,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였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죠. 부채가 추가 계상이니까 증가했습니다. 부채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럼 부채는 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변 항목이고 증가하면 자기 자리 반대 감소하면 반대죠. 자, 부채는 원래 자기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대변에 적으시는 거예요. 부채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퇴직급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넘어가시고 금액 얼마 설정했다고요? 1,000만 원. 10 플러스 엔터. 되셨죠? 하시고 그러면 대변에 입력이 됐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차변.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전기의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회계 처리했어야 됐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가 올해 회계 처리가 된 거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입니다. 그런데 자, 괄호에 발견된 오류는 중대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 오류 하시면 수정 손실인데 371번 코드와 962번 코드 중에 자, 여러분 중대한 오류면 371번 코드 쓰셔야 되고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면 962번 코드를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자, 잠깐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메뉴 가셔서 시험 문제 풀다가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가서 보시면 우리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컨트롤 F에서 전기 오류 찾아볼까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찾아볼까요? 그러면 지금 371번 코드가 있죠? 371번 코드가 자세히 보시면 371번은 어디 사이에요? 자본잉여금 300 요거죠? 300 몇 번이었지? 전기오류 수정 손실 371이니까 381 391. 자, 전기오류 수정 손실. 자, 371.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가 지금 약간 비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코드가 조금 비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자본 조정 파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은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률계, 기타 이익잉여금 해가지고요. 371번 죄송합니다. 이익잉여금 코드가 밑에 있네요. 코드가 조금 이상하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이익잉여금 코드가 지금 371번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익잉여금 파트 얘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이 뭐인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본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자, 중대한 오류면 잉여금의 감소나 증가로 처리를 기초잉여금을 수정한다. 이 말을 재무회계 이론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371번은 잉여금 코드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정기오류 수정 손실이 그거 말고 또 어디에 있냐? 962번이 있어요. 962번은 여기 보시면 영업 외 비용, 기타 비용 코드거든요. 여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될 거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요.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중대한 오류면 어떻게 한다? 중대한 오류면 이익잉여금 코드를 쓰시는 거고 차변이건 대변이건 중대하지 않은 오류면 그러니까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건 수정 손실이건 그 300번대 코드를 쓰시는 거고요. 만약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나 이익이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코드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 오류 수정 지금 손실이죠. 왜냐하면 비용이잖아요. 차변에 쓰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는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수정 손실로 처리하시면 돼요. 원래 비용이 차변에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잘 모르겠어도 여기가 아까 숫자가 입력 안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론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이론이 필요하죠? 우리
이론 중에서 오류 수정에 대한 게 전산 회계 1급에서는 안 나와요. 오류 수정에 대한 이론이 전산 세무 2급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건 회계 1급에서 공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전산 세무 2급에서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손실하고 그다음에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는 거를 이론을 회계 1급에 추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실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외우실 게 뭐다?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나 이익이든 손실이든 중대한 오류다라고 문제에서 주면 300번대 코드 쓰신다. 적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중대하지 않다라고 하면 영업의 비용 900,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900번대 코드를 쓰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좀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문제풀이가 끝나요. 이것도 거래처 코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3번까지 풀었죠? 자, 4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4월 10일자 3번 마무리됐고 4번 4월 22일 분계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A명가액 5천만 원인 사채 중 3천만 원을 3,082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다른 사채는 없으며 상환일 현재 사채 전체에 대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126만 원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면 일단 액면가액 5천 원짜리 사채, 회사채 중에서 3천이 뭐냐면 액면가액 부분이에요. 액면가액을 상환한 거예요. 그럼 사채는 부채죠. 사채 부채가 그러니까 액면가액이 사채 금액으로 계정에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채는 대변의 증가니까 차변에다가 사채를 얼마요? 3,030 플러스 없애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죠. 당좌수표를 발행한다 그러면 당좌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라고 쓰시고 우리 회사가 특별히 문제에서 다른 말이 없다 그럼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는 거는 우리 회사 명의로 발행을 해준 거니까 이건 당좌 예금 잔고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당좌 예금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 안 줬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30820 플러스 3,082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자, 당사의 다른 사채는 없으며 상환일 현재 사채 전체에 대한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이 126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126만 원은 자, 얘가 사실은 액면가액 5천만 원에 대한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그러면 그중 3천만 원이면 그냥 한 큐에 계산할게요. 0.6%죠? 6% 곱하기 0.6. 자, 소수점이 없어서 그냥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0.6으로 할게요. 그럼 75만 6천 원이에요. 그럼 75만 6천 원. 이게 뭐냐? 원래 사채는 할증 발행 차금이건 할인 발행 차금이건 액면가액 대비로 남아 있는데 액면가액 5천 중에서 3천만 원 어치 즉 전체 총 금액의 60%만 상환한 거니까 126만 원의 60%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에 부과되는 계정이죠. 사채에 부과되는 계정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합계전에 지금 약간 대차 차익이 나올 겁니다. 제가 분계를 하다 말아서 자 4월 22일자로 가셔가지고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요 누르고요. 원래 이제 그 분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차변 대변이 안 맞는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잠깐 보시면 자 비유동 부채에 사채가 있고요. 사채가 지금 유채가 3천만 원 조금 전에 없앴기 때문에 그거는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채가 원래 대변에 5천이 있었으니까 방향을 모르겠다 그러면 없애는 거는 반대쪽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사채 밑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있는데 얘도 같은 방향이죠. 126만 원을 그중에 60%를 어느 쪽으로 차변으로 써서 없애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역시 차변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제목 잘 체크하셔야 돼요. 계정 과목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여러분 126만 원을 없애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금액 계산하니 75만 6천 원. 왜냐면 액면가액 대비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차익이 생겨요.
이 사채를 조기 상환하면 우리 사채 투자자들이 원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상환하니까 조금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고 시험에서는 가끔 뭐 이론적으로 사채 상환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을 땐 보통은 사채 상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차익이 마이너스면 마지막에 남은 차익이 마이너스면 차변에 입력하시면 돼요. 사채 상환 손실입니다. 이익 아니고 손실입니다. 마이너스면. 그래서 64,000원. 요렇게 처리하시는데 또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선생님 그러면 대변부터 입력해야 되나요? 차변부터 입력해야 되나요? 상관없죠. 분계만 딱 맞으면 돼요. 그래서 순서 상관없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클릭해보세요. 정렬해줘요. 정렬. 상관없어요. 대차만 맞고 계정 과목 코드가 채점에 반영될 거고요. 각각의 계정 과목 코드별로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번호가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하나로 묶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채 상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연습해야 되는 문제고 문제 4번도 되게 좋은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4월 29일 가겠습니다. 자, 현재 총계정 원장에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의 잔액증명서 잔액과 비교한 결과 발견된 차액의 원인은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 비용 20만 원으로 밝혀졌다. 지금 현재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 비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 비용이 생겼으니까 일단 차변의 이자 비용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게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자 비용 20만 원 잡았고요. 그럼 들어갈 게 뭐예요? 대변에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예금 잔액이 실제 은행의 잔액하고 회계 처리가 돼 있는 장부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자, 이자 비용을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자가 나간 거더라.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당좌 예금 요렇게 처리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전산 회계 1급의 분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계 처리지만 차변 대변이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자, 4월 29일 마무리되었고 자, 6번 12월 17일 1217. 자, 문제 읽어보시면 야마다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5만 달러. 근데 이제 5,500만 원 가로가 돼 있는 거는 외상 매입금이 생겼을 당시에 원화로 장부에 기장한 게 5,500이라는 거고요. 보통 예금에서 상환했대요. 자, 여러분 외상 매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갚을 돈이니까 부채죠.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화살표로 가면 됩니다. 하시는데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돼요. 야마다 상사. 코드를 안 걸고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코드를 안 걸고 글자만 쓰잖아요. 그러면 3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마다 상사 이렇게 코드를 걸어주시고 타계정 대체 아니니까 적요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차변에 일단 당초에 있었던 외상 매입금은 5,500만 원인 거예요. 왜? 최초의 외상 매입금이 생겼을 당시. 그럼 이제 대변에 나간 돈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보통 예금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보세요. 엔터를 치면 야마다 상사가 복사가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배기 싫어가지고 어차피 보통 예금은 실무에서는 거래소 코드 걸어요. 통장 코드 걸어야 되지만 시험에서는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특별히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시험에서는 문제 요구사항이 없을 때는 거래소 코드 안 걸어도 됩니다. 물론 뭐 건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지금 뭐 어느 은행이다 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깨끗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엔터 치셔도 점수에는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우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5만 달러 곱하기 1,300원 해보세요. 그냥 계산기 쓸까요? 자, 5만 달러 했죠? 곱하기 자, 이거는 이제 별표 누르면 곱하기가 되고요. 곱하기 1,300원 달러당 홍콩 달러. 그럼 얼마를 갚은 거예요? 원화로 6,500만 원을 갚은 거죠. 그래서 6,500만 원을 복사하셔가지고 입력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자, 복사 취소. 뭐 추가해도 되는데 그냥 계산기 잘못 쓰다가
오류 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직접 입력하거든요. 6,500만 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원래는 5,500 갚으면 될 줄 알았는데 6,500을 갚았으니까 사실 손해난 거 맞죠? 손해나니까 마이너스 차변으로 입력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기말까지 갖고 있으면서 평가한 게 아니고 정말로 갚으면서 손실이 생긴 거니까 이때 쓰는 이름이 외환차손입니다. 외환차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요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외화 환산 손실 아닙니다. 외환차손이고요. 반드시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된다. 자, 요렇게 6번 문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7번은 12월 20일입니다. 날짜 정확하게 체크하시고요. 이거를 그냥 어떤 분들은 12월 하고 엔터 쳐버리는데, 그럼 12월, 예를 들어 뭐 9월 달이다. 그럼 9월 하고 엔터 치면 뭐가 없네. 자, 입력된 게 없네요. 9월 뭐가 뭘 많아야 뭘 보여드리지. 입력된 거 자체가 없네요. 자, 죄송합니다. 원래는 뭐 다른 전표, 다른 회사 코드 가서 보시면 아실 건데 지금 이건 제가 연습용으로 만든 데이터라 그렇고요. 원래 전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까지 달만 쳐가지고 밑에서 입력하시면 조금 정보가 많아갖고 정신이 사나우니까 지금 여긴 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는 12월 해가지고요. 자, 12월 날짜가 7번 12월 20일 요렇게 정확하게 하고 가시면 돼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화재로 인하여 공장의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 자, 그러면 뭐 손상차손 아니면 재해손실 같은 거 나와야 될 건데 고민하지 마시고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고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소실됐다 했는데 건질 수 있는 게 얼마다 이런 거 없으니까 전부 없어진 거예요.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계장치 취득가액 없애시고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싹 다 없애시면 됩니다. 기계는 자산이니까 대변에다가 자, 기계장치라고 해서요. 취득원가 10 플러스 10 플러스 이렇게 없애시면 되고 세트로 대변에 차변에 우리 대변에 있는 206번에 207번 코드가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번호 1번 붙이면 그거에 세트로 들어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는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4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차 차액이 550만 원이 차변에 생기죠. 그러면 엔터 치시고 차변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차변 대변부터 먼저 입력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코드 조회를 할 건데 코드 조회를 여러분 키보드에서 F2를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좀 보기 좋으시라고 여기 이거 클릭할게요. 네, 사실은 키보드에 F2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손상차손이라고 해볼게요. 네, 원래는 얘가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라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있으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하시면 돼요. 네, 없죠? 그러면 지금 화재니까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재해손실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손실로 550만 원을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계정 과목 찾는 거를 그때그때 유동성 뭔가 여러분께서 뭔가 그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잘 찾아가셔야 돼요. 재해손실이라고 찾을 것이냐 손상차손이라고 할 것이냐 두 개 중복해서 프로그램 데이터에 있을 때는 계정 과목이 등록이 돼 있을 때는 문제에서 언급을 해줄 거고요. 아니면 뭘로 해라라고 언급을 해주든가 이렇게 아예 계정 과목을 손상차손을 안 주고 알아서 재해손실을 찾아봐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8번 문제입니다. 12월 25일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인 텐트 100개를 상품이에요. 상품. 자 서울시에 기부했대요. 그럼 상품이 없어졌죠. 그럼 상품의 감소,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상품을 없애셔야 되고요. 걔가 자, 텐트의 구입 원가가 1,000만 원. 장부에 1,000만 원 있으니까 1,000만 원을 없애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시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 기부했으니까 차변에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차변에 기부금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상품이 없어질 때는 원래 매출원가로 가야 돼요. 팔려야 돼요. 근데 팔린 게 아니고 얘는 지금 기부를 한 거니까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코드를 걸어주셔야 돼요. 이거 누락하시면 부분 점수 없어요. 3점 전표는 부분 점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점 다 날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리 이렇게 하시고 닫아주시면 X 눌러주시면 일반 점표 입력 우리 채점에 반영되게 다 저장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냥 일반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 그 시험용, 수험용 프로그램으로 하셔도 메뉴는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는 아래쪽에 답안 저장 메뉴가 있긴 한데 그거가 이제 이론 시험 저장용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 뭐 점표 입력이나 이런 거는 그냥 프로그램 메뉴를 닫으면 저장이 되는 거다. 그렇게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점표 입력 연습 문제 1번을 풀었고요. 전체적으로 전산생물 2급에서 잘 나오는 유형, 그리고 특히 오류 수정, 우리 정기 오류 수정이익, 수정 손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나올 수 없었던 이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새로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는 분계를 완벽하게 외우시되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따라서 하시면서 그대로 약간 복사해서 베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대로 한 3번을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일반 점표 입력을 입력하는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분계를 몰라서 틀리는데 분계를 시험장에서 머리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완벽하게 이거를 이 지문 하나하나를 이해하신 후에 손가락으로 연습을 3번에서 똑같은 문제를 3번에서 10번씩 하셔야 거의 손이 내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손이 입력을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 최소 3번 이상 다시 풀고요. 복습하시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일반 점표 입력 2번 문제 풀게요. 여러분 그래도 하실만 할 거예요.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